자, 이번에는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세금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대충 보면 아실 수 있죠? 네, 재산세 납세 고지서입니다. 지금 이 고지서들은 제가 소유한 부동산 물건들 중 경기도 부천과 인천 지역의 빌라들만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이 중에 한 장만 아파트 재산세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도 하나쯤은 보여드리고 비교하실 수 있게 넣어봤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7월 달과 9월 달에 받아보시고 납부하셨을 겁니다. 7월과 9월 달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왜 두 번 내냐고요? 두 번이 아니라 재산세 100%중 50%씩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완납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던 배를 소유하던 뭐 땅을 소유하던 뭐, 뭐 비행기를 소유하던 이런 주택을 소유하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거봐라, 집 사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세금 아까워서 그냥 전월세나 살란다. 요즘 정부에서 세금 많이 걷는다던데. 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을 부동산 세금 폭탄을 확인한다고 말했죠. 저렇게 뭉탱이로 한 번에 날라오니까 폭탄 투척 같은 기분은 듭니다. 하나의 우편물에 저 두툼한 것들을 두둑하게 넣어서 저에게 세금 수류탄을 투척한 기분이 들긴 들겠죠. 이 재산세를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셨나요? 뭐 책으로 찾아보던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던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귀찮고 뭐 별 관심을 안 두셨기에 찾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그러셨었다면 저의 재산세를 오픈하고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정보, 다주택자이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인 제가 실제로 내고 있는 재산세를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건 부천시 중동에 어, 소재한 아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건 뭐 특별히 보실 건 없습니다. 금액만 보시면 되겠네요. 사진상에 적힌 금액을 보시면 9만 원이 나왔네요. 다음은 인천시 빌라의 재산세를 한번 보시죠.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빌라의 재산세입니다. 여기는 좀 더 많이 저렴하게 18,000원, 18,000원 돈이 나왔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천 소재 아파트는 두 번 다 납입하면 18만 원, 인천 소재 빌라는 18,000원을 두 번 내면 총 36,000원이네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파트 뭐 1년에 세금 18만 원이면 낼만 하네. 아니면 18만 원이 나네? 아이고 아까워. 이건 좀 그렇다. 저 돈 내기는. 또 빌라를 봐도 생각들이 다양하시겠죠? 이야, 1년에 36,000원이면 껌값이네. 저 정도는 낼 수 있지 뭐. 반대 생각이신 분은 36,000원도 쌓이면 얼만데 아깝다 아까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생각의 기준과 각자의 재정 상황도 모두 다르니 생각이 다른 양쪽 모두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보유 시작하고 나서 현재까지 오른 집값을 얘기해야겠죠? 먼저 부천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결과 보유 시작 후 현재까지 1년 6개월 만에 3,500만 원 올랐습니다. 집값이요. 재산세는 1년 반 뭐 해봤자 27만 원 돈 되겠고요. 질문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18만 원이 아까우신가요? 다음은 인천 빌라입니다. 보유 시작 3년 만에 현재 조사해보니 집값이 1,5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낸 재산세 총 합계는 10만 원이고요. 3년치가요.
다시 여쭈어 볼게요. 이 재산세 아까운가요? 혹시라도 이 표를 보시고도 그래도 난 세금 내는 게 죽기보다 싫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나라에 내 피 같은 돈을 왜 내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을 안 사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되는 문제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납입하는 이 재산세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각각의 물건, 아파트와 빌라의 세금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주택 물건들과도 비교는 안 되는 거니 비교하지 마세요. 집이 위치한 지역과 건물의 연식, 그리고 뭐 그 집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저의 세금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더 좋은 위치에 뭐 더 좋은 아파트와 빌라는 이 금액보다는 높아지겠죠. 반대로 땅값이 저렴한 지역과 오래된 건물은 이 금액보다 더 줄어들 거고요. 재산세라는 게 대충이라도 얼마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참고하시라고 제 세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로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지 않고 무서워하시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우선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이 취득세는 뺄까 하다가 설명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당연한 세금 중에 하나라서 빼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역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세금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줄여서 종부세, 그리고 또 줄여서 양도세. 크게 이렇게 네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이유는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이 되는 모든 동산에 똑같이 붙는 세금이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한 대 사더라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이 취득세란 걸 내야 하고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누구나 계속 내야 하는 것이 또 이 재산세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라고 나오죠. 뭐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같은 개념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지만 뭐 좀 더 값이 나가는 보트나 요트 뭐 이런 선박을 살 때도 취득세를 내고요. 선박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는 선박세라는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렇듯 취득세와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구입하고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선 어찌 보면 당연하게 내야 하는 세금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에서의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 또는 면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냐고요? 현재 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저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해당 주택의 집값이나 면적의 기준 조건이 맞을 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금액을 줄이거나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임대사업자는 별거 아니고 일반인 아무나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든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다른 사업을 하시든 아무나 임대사업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적인 세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조건에 맞으면 감면 또는 면제도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엔 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조건부 형태로 추가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세금이 바로 이 종부세와 양도세 두 가지입니다. 우선 종부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공시지가 총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시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냅니다. 공시지가라는 이 해당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떨어져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율 반영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 가격이 3억인 빌라가 있다 쳐보면 9억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실거래 가격에서 낮게는 40%에서
뭐 높게는 70%까지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지역마다도 다르고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런 공시지가 총합산 금액이 6억 원을 넘기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 합산 금액 6억 원을 진지게 초과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초과한 금액을 계산하기 쉽게 뭐 1억씩 끊어서 환산을 해보니까 초과 금액 1억 원당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내외로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총 합산 금액이 10억 원일 경우 6억을 초과한 4억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해서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1년에 한 번 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세금 기준으로 환산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개인마다 다 다르고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저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저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직장인 분들이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 뭐 예를 들면 실제 거래 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공시지가 총합산 6억 원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액의 빌라들을 적게는 뭐 3채에서 많게는 6채, 7채까지는 소유하고 계셔도 이 종합부동산세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 과거 보유주택 수가 10채가 있을 때까지도 이 공시지가 합산이 6억 원이 안 넘었었습니다. 경인 지역의 오래된 구옥 빌라들을 갖고 있었으니 그 집들의 합산이 6억이 되려면 10채 이상이 돼야 했었던 거죠.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정부 운영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물건의 공시지가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조건부 세금. 가장 큰 세금이면서도 쉽게 피할 수 있는 세금이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저의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경매법원에 빌라 물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집안 내부가 심한 화재로 불에 다 타서 거의 80% 이상이 전소됐었습니다. 그 집 어떻게 했냐고요? 이건 그냥 빠르게 설명할게요. 말 그대로 양도, 팔 경우 소득세, 얻은 금액에 대한 세금, 팔았을 때 이득 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결국 이 세금을 어떻게 피하냐고요? 안 팔면 됩니다. 뭐라고요? 팔지 않으면 안 내는 세금입니다. 간단하죠? 뭐하러 팔아서 그 많은 세금을 내죠? 안 팔면 안 파는 대로 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가치가 있는 집이라면 안 팔고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집값은 올라줄 건데 뭐하러 팝니까? 저는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들을 최대한 안 팔고 가져갑니다. 팔기 너무 아까운 가치 있는 집들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집권한 현 정부는 양도세 중과로 크게 세금을 거두려 하는데 이번 정부가 넘어가고 또 다른 정부가 집권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나 양도세의 자체적인 세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뭐하러 팔아서 나라 좋은 일 시키나요? 부동산 규제나 정책은 매번 바뀝니다. 이 규제는 항상 풀어줬다 묶어놨다 풀어줬다 묶어뒀다 합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과거 계속 바뀌어온 모든 정부들이 그러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납부를 조건부로 감면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 그 혜택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많이 줬었죠. 근데 이 역시 혜택에 대한 규제도 어느 시기엔 느슨하게 풀어줬다, 또 어느 시기엔 타이트하게 묶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나 미래나
뭐 계속 그럴 겁니다. 자, 그러니 집을 팔기가 안 좋을 시기가 있고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팔기 좋은 시기, 뭐 즉 규제나 정책이 팔자 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때 팔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강남 부자들 있죠. 강남에 있는 부동산 부자분들, 이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에 눈 하나 끔찍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분들도 부동산 투자자들입니다. 안 팝니다. 안 팔면 그만이 양도세 따위 무서워서 집을 안 살까요? 그분들이? 뭐,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사댑니다. 이 양도세는 그냥 안 팔면 안 내는 세금이니 일단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서워하고 아까워하는 세금은 여기까지가 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낼 게 없다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가지 당연한 세금이라 말씀드렸죠. 누구나 뭐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 시 똑같이 내는 세금,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었죠.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안 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세금이죠. 공시지가 총합산만 잘 계산하면 몇 채를 보유하던 6억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안 내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역시 저렴한 빌라들 10채 보유할 때까지도 안 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 까짓거 6억 원 초과해서 종부세 낸다 한들 그만큼 내가 좋은 집 많이 갖고 있어서 집값이 올라주는 거에 비하면 종부세 이거 몇 푼 안 되는 금액 까짓거 내버리자고요. 저는 그렇게 그냥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부동산의 값어치가 얼만데 그깟 돈 내고 맙니다. 저는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 무서워서 집을 안 사고 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일반인들이 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그분은 이미 일반인이 아닌 투자자인 겁니다. 부동산 투자자 말이죠. 부자가 될 수 있는 반열에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안 팝니다. 끝.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이 벌어들인 만큼 내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값이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거고요. 값이 조금 오르거나 이득을 못 봤으면 그만큼 조금 내거나 안 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란 것을 태질적으로 거부하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투자나 재테크를 하다 보면 분명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내기가 정말 싫으시다면 이득 보는 행위를 안 하시면 되는 게 맞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부자 되면 세금 많이 내니까 난 부자가 안 될란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에 집이 많다고는 생각들 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지를 상상도 못하시고 가늠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 매체에서 뭐 몇십만 가구다, 몇백만 가구다 하는데 숫자 얘기로만 듣고는 뭐 별로 감흥이 없죠.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동네는 응가마을이 되겠군요. 손해보신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 살고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긴 다 성공하신 분들의 지역, 동네가 되겠네요. 실제 있었던 저의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경매법원에 빌라 물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집안 내부가 심한 화재로 불에 다 타서 거의 80% 이상이 전소됐었습니다. 그 집 어떻게 했냐고요?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 going on, I lost
I felt so strong.